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 오늘은 열린 초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상에 함께 살아가시는 이웃들의 진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예.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 오셨죠? 네, 오늘은요, 우리 아파트 문화를 혁명이라고 네. 부르면서 K아파트를 최고의 수출 상품이라고 말하고 계신 역사학자이자 아파트 전문가 모셨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간간히 뵀던 네. 피터펀 씨를 오, 모셨는데요. 네. 피터펀 씨 보면 항상 좀 유쾌하고 재밌는 모습만 그렇죠. 보였잖아요. 네. 그 뒤에 숨겨진 또 진솔한 이야기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가수 피터펀 씨를 패널과 가수로 이렇게 함께 모셨는데 예. 평상시의 그런 모습들 또 인생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본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열린마당의 활력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초대 손님 모시는 날인데 어떤 이야기가 두 분은 좀 기대가 되실까요? 예, 저는 평소 그 열린마당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배우고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K아파트, K아파트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봅니다. 더더군다나 이 K아파트를 수출을 한다고 하니 아파트를 통째로 들어서 수출하는 것인가? 아파트 그 내부 뭐 어떤 구조를 수출하는 것인가? 그거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예. 그래서 저 아파트 보통 아파트인데 뭘 수출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광주주택관리사협회 서금석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정식으로 주택관리사 인사 서금석입니다. 예. 네, 아유, 주택관리사협회 강주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 한국사를 가르치고 예. 계시다고 하셨는데 강의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네. 좀 어떤 걸 주제로 하시나요? 제 전공이 시간인데 역사에서 시간과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제 직업이 또 주택관리사다 보니까 네. 예. 아파트와 관련된 예. 역사적으로 아파트를 연구하고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1등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역사 전공을 가지고 고려시대 달력을 복원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죠? 대단하세요, 정말요.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와 관련해서 전문가로 저희가 또 모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파트 하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지만 광주가 또 아파트 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돼요? 지금 그 주택의 공급률로 따지면 이게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강주인 경우는 10분 중에 7명 이상이 아파트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 그렇군요. 중에 7명 이상이면 엄청 많은 높은 거죠. 비율인데 예. 두 분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죠? 예, 저는 지금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네. 아파트를 떠나보자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아파트가 지금은 고층이지만 5층짜리 아파트 이상이 없었을 때부터 는 계속 거기서 살았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파트에서 사면은 돈하고 관계가 없는데 요즘에는 관심이 아파트의 가격, 맞아.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가 뭐 이런 관심이 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관심 있잖아요. 저 관심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기도 하고 저희 아파트 자리 그 전에 뭐 그냥 비포장이었을 때 막 저때 그 아파트 생기기 전에 저때 땅 사놨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할 줄 알았지. 그죠. 오늘의 아파트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전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오늘 가격에 대해서 아니 가격은 먼저 살짝 알아볼게요. 뒤에서. 아니 근데 회장님 아파트 역사를 이야기하려면은 일단 온돌 얘기부터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온돌이요? 얘기예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 우리가 2000년도 들어와서 중국이 우리가 동북 삼성이라고 있어요. 네, 동북 삼성 저쪽 있죠. 고조선 바로 이제 어떤 요령성,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주, 길림성, 또 저 위에 숭화강이 흐르는 그쪽 쪽을 흑룡강성이라고 합니다. 이 동북 삼성. 지금의 중국의 땅덩이 안에 있는 고대 국가는 다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중국은. 네. 그 계획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조선이니 고구려니 부연이 발해니 이런 우리는 우리의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입증할 만한 우리의 역사라고 입증할 만한 흔적이나 그런 자료들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아요.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비파형 청동동검 그리고 그 비파형 청동동검이 분포되어 있는 고인돌 네. 이거 외에는 크게 막 이렇게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 저는 이제 이 원돌 문화 사실 발해 지역 옛날에 옥저 부여 이쪽 일대에 원돌이 발굴로 발견되었거든요. 사실 중국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뭐 좋은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활발하게 뭐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고조선이나 고구려 그 일대에 우리 원돌에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 문화 형태였던 그 원돌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 역사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는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발견된 그 원돌 문화가 북방의 기마 전 문화와 남방의 농경 문화를 이어주는 하나의 역사적 통로가 되었다. 우리의 역사를 입증할 만한.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원돌 문화를 우리의 역사 문화 공동체를 가지는 우리의 특이한 우리의 전통이다라고 가르치고 그 원돌 문화가 고대국과 고려 조선을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는 다 원돌이 바닥난방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바닥난방으로 이어지는 그 배경이 되었다.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나오는군요. 있습니다. 오, 또 재밌네요. 아니 근데 이게 아파트가 사실 전통적인 방식의 온돌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 시작부터 좀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 40년 전에 물론 더 길게 보면 한 50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파트들이 대부분 연탄 아궁이였어요. 네. 그리고 연탄 아궁이에서 저도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 연탄 아궁이였어요. 그 자취방이. 근데 그 연탄 아궁이가 연탄 보일러로 바뀌어지더니 어느 때인가 이 연탄이 사라지면서 그 도시가스, 천연가스, 네. 도시가스가 보급되면서 지금의 연탄 보일러가 사라짐과 동시에 아파트가 고층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근데 아파트의 연탄 보일러라고 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좀 네, 예. 보면서 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아파트예요? 지금 이게 아파트 안에 있는 연탄 보일러인 거예요? 예, 옛날 아파트는 거실 있고 거실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엌의 귀퉁이에 연탄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 저는 기억 전혀 모르겠고 보니까 건노 있네요. 건노. 예, 저 연탄 보일러예요. 저렇게. 예. 그 30년, 40년 전에 주공이 저층 아파트 주공은 대부분 연탄 제가 거기에 살았었습니다. 보일러 연탄 있어요. 아, 지금 저기 예. 빨간색 표시 안에 있는 곳이 연탄 우와. 굴뚝이에요? 그렇죠. 연탄 네. 굴뚝입니다. 오, 그 신기하네요. 아파트는 연탄가스 마실 뭐 이런 위험성은 없었나요? 위험성이 있었죠. 있었죠. 있었어요. 또 그런 사고도 있었고. 이거는 어떤 사진이에요? 지금 아파트에 연탄을 올라가는 지금 그런 연탄 배달. 저 겨울 준비하는 거죠. 겨울 월동 준비하는 거. 연탄을 이 이거 사진이 불과 한 3, 40년 전의 사진이에요. 어머나. 아니 근데 연탄을 이거 아파트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어색한데요. 그러니까 저 사진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요. 어색해요. 네. 네. 여기가 지금 도면으로 보면은 예. 지금 아, 거실과 연탄 아궁이가. 부엌이 분리된 상태에서 부엌의 일부에 네. 연탄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탄 보일러로는 5층 이상을 더 높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가스 보일러 그 형태를 갖추면서 아파트가 고층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연탄을 지고 이거 날라야 되니까 고칭이 안 됐었던 거군요. 그때는 엘리베이터도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없었죠. 저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다 경험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제가 신혼 때 말이에요. 네. 5층 중흥 아파트 5층짜리. 예. 그때는 아파트라는 그렇습니다. 그 메이커가 없었어요, 별로. 예.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시내 5층 이상 아파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5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저는 그래도 꽤 호화스럽게 산 사람이에요. 22평 중앙난반식에 살았어요. 중앙난방. 근데 내 이제 동료들은 19평짜리 뭐 15평, 13평짜리 아까 말씀드린
그 연탄 보일러. 그래 거기 놀러를 가보면은 아까 똑같은 그런 네, 그 맞습니다. 아궁이가 있는 거예요. 네. 저기 이제 잘난 척을 하시니까.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뭐 잘 사는 게 아니라 22평 중앙난방식인데 그 당시 돈으로 850만 원 전세. 네, 그리고 나서 와, 싸다. 그놈 끝나고 나니까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느닷없이 1,200만 원, 1,300만 원 주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쪽 럭키 아파트 10층짜리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어지러지러하더라고. 10층짜리 아파트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어디 아파트 산 것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얘기 안 해요. 제가 다 경험했던 그런 아파트 형태예요. 그럼 실제로 아니, 근데- 감독님은 연탄 보일러를 아파트에서 보신 거군요. 네, 연탄 보일러 옆집 우리 이웃집들. 동료들은 다 그렇게 네. 살았었어요. 저는 연탄 보일러는 상상도 못했고요. 진짜 진짜요? 그림 보니까 진짜 저런 시대가 있었어? 먼 시대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맨 처음 아파트 입성했을 때부터는 중앙난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연탄 보일러가 없어지면서 이제 저희 그렇죠. 아파트들이 다 고층화가 되기 시작한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시작되게 지금 헌지가 지금 벌써 45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제가 왔을 때 보면 이미 연탄 보일러가 있었어요. 아파트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연탄 보일러가 사라진 다음에 직후에 아파트들은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좀 사진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어휴, 우와. 서울 강남 아파트라고 80년대예요? 80년대예요. 이야. 우리 저 때도 연탄 보일러인가요? 이제 고층으로 사라지고 나서 이제 가면서는 고층이 연탄 됐나 보일러가 봐요.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 한국의 아파트는 70년대에 네. 강남 개발이 되면서 80년도.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특히 80년대 우리가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이제 그 시즌을 거치면서 이제 아파트가 활성화되기 그러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89년도에 네, 염주동. 제가 저기를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쪽으로 가서 사는 거죠. 저 감독님 계시네요. 어쩌기.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아니, 서울이에요, 서울. 아유, 아유. 이거 아이들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어렸을 때 맨날 5층 자꾸 아파트의 돌고.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예. 저기 맨날 서서. 그 외에 적용시설은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주차장도 뭐 지하 주차장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저 밑에가 다 모래여가지고 잘 찾으면 동전이 막 나왔었어요. 그 찾았던 기억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사진 보고 다들 반가워하시는데. 아, 너무 기억이 새록새록이어가지고. 맞아요. 저 아파트 시절에 하면은 뭐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세요?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연기가 막 나왔던. 네. 지금도 나옵니까? 연기가 막 나왔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유독 아파트 입구가 그렇게 좁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가 5층짜리인데 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네. 그거 없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무거운 걸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가장 힘들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누가 뭐 예. 쌀이라도 한 포대 주면 그럼 미국 5층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감독님을 야구로 들어온 것들은 옥수수빵이었고 이렇게 튼튼한 하체를 함께 할 수 있는 거 5층 사셔가지고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걸어서, 없었어요. 예, 그렇지. 가능했던 거네요. 예, 그러니까요. 예. 네.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파트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길지 않네요, 않아요. 생각보다. 예. 예. 이 서양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 주거 문제 해결을 하려고 서양 유럽에서 이 공동주택을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성공할 줄은 사실 몰랐어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아파트 모습을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를 보고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불러줬거든요. 그게 책으로도 이렇게 나왔고. 아파트 공화국. 예. 예. 오. 근데 이런 이제 우리의 이 아파트 문화가 또 고층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출현했던 아파트 문화가 사실 전 세계 둘러봐도 그렇게 우리 한국만큼 발달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파트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만 세상에 보여줄 것이 아니라 네. 세상에 수출할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 관리 문화나 아파트 문화를 함께 세상에 수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아, 그래서 K 아파트 수출하자는 네, 얘기. 그러죠. 그 네, 얘기죠. 아이고. K 아파트 제가 막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이걸 그러니까 문화로 만들자. 예, 예. 그 아파트가 이렇게 우리 감독님이 사셨을 그 5층에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고층으로 된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거는 아무래도 그 도시가스나 승강기의 그렇죠. 역할이라고 그렇죠. 할 수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에 최첨단 기술이 장착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천연가스, 지금 도시가스, 네. 그리고 승강기가 장착되고 그러면서 고층화될 수가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고층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자.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당시에 출현했던 많은 과학 기술이 이 아파트에 장착되면서 고층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엄청난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파트는 갈수록 더 최첨단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회장님께서 아파트를 그래. 트랜스포머라고 표현을 변신. 하셨대요. 네. 그만큼 또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이제 변화를 하고 네.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아파트는 미래 사회에 네. 새로운 트랜스포머가 될 것이다. 어. 트랜스포머 영화 보셨죠? 예. 이 트랜스포머라는 그 전기공학 용어거든요. 아. 조류 변압기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게 변화를 갖는다.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30년 전의 아파트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의 아파트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아파트가 네. 변화됐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후의 아파트를 이거 상상이 안 갈 정도의 변화를 가질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아파트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짧은 역사만큼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두 분께서는 요즘 아파트 중에 이런 거 좀 신기하더라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웬만한 거는 단지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뭐 조금만 내려가면 밑에 백화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한 뭐 아이 돌봄 서비스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지. 골프도 칠 수 있지. 맞아요. 3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네. 그게 웬만하면 다 가능하니까 이런 시대가 오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저는 45년 전에 5층 아파트에 살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요즘은 아파트를 그 분양을 받으면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잖아요. 조식 서비스. 조식 서비스.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아침마다 그 밥을 좀 아침에 식사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아, 네. 그거 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드는데 강주에도 지금 그런 아파트가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광주가 아직 합니까 이제? 있어요.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있는데 감독님한테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왜요? 돈 내야 된대요. 밥값을? 밥값을 내야 된대요. 그래도 얼마나 편하네요. 또 주부들한테 편하죠. 저기 슬기롭게 소비하시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요. 요즘에 사실 아파트 하면은 뭐 사우나, 카페, 뭐 그러니까요. 운동시설부터 네. 시작해서 조식 서비스까지 참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모습을 저희가 역시 좀 사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사진 보시죠. 어유. 야, 저 조경 봐. 조경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예. 와. 예. 저 고층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집단으로 맞춰누에서 예.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공원 안에 아파트인 것 같아요. PT 헬스장이. 센터, 네. 헬스장, 저런 거를 갖추지 않으면은 아파트로서의 수영장. 자격이 없는 거죠. 수영장도 있고요. 자격이 없는 거죠. 예. 아, 근데 관리비가 만만치 않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장단점들은 맞아요. 좀 있을 것 네.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예. 관리비를 적게 나와야 또 인기가 있겠죠. 여기 카페예요? 카페. 와. 와, 카페 갈 아파트 필요가 안에 없네. 카페까지 저렇게 멋지게 있네요. 야. 너무 좋다. 이야. 저런 데 커피는 다 무료로 주겠죠? 아니에요. 무료가 있어요. 아, 너무 멋지네요. 예. 무료 주지. 무료를. 아니 근데 그 회장이 그래서 이렇게 멋진 한국의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 K 아파트를 수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예. 그 중국이 네. 중국의 그 주거는 바닥 난방이 아니에요. 우리만 바닥 난방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2010년 전후로 양쯔강 이남은 따뜻한 곳이니까 애초에 바닥 난방이 아니고 신발 신고 그냥 그 방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북쪽은 이제 추워지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언제부턴가 바닥 난방을 우리 걸 그대로 본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보시면 대도시 상해나 뭐 북경 같은 데 가보시면 아파트가 거의 왜 우리나라인가 할 정도로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해요. 거의 모양새도 우리나라 거하고 비슷하게. 오히려 더 고급스럽게. 그래서 저는
서양에서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아파트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우리를 불렀고 저는 중국을 볼 때 아파트 왕국이 될 거다. 중국이 인구도 많지만 땅덩이도 넓어요. 예. 이 많은 넓은 땅덩이의 나라에서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나. 그러니까요. 나중에 예. 아파트 종주국을 중국이 주장을 하면 이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의 아파트 문화, 아파트 건축물을 해외에 수출한다면 지금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몽골이나 동남아시아나 유럽 이런 데 수출하고 있는데 아파트 문화도 수출을 하자. 관리 문화도 수출하고 아파트에서 생활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생활 패턴도 세계 내놓으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중국에 있는 그런 고층 아파트들도 네.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아파트 문화처럼 뭐 카페나 이런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 그렇게 지금 들어서고 발전해 있나요? 가고 있습니다. 발전해가고 있군요. 중국도 막 처음에는 건축물만 올리기를 시작했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단지를 만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의 아파트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단지였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조경을 만들고 그렇죠. 상가도 만들고 헬스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온갖 것들 편의시설을 다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살아도 아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중국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갔을 때 보면은 아파트를 분양한다 해서 딱 가서 보니까 뼈다구만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뼈만 있어요, 뼈만. 그래요? 우리나라 같이 아파트가 완벽하게 네. 저 뭐 도배부터 시작해서 싹 돼 있는 게 아니라 뼈만 주면 그 뼈를 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본인이 가서 본인이 다 합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도 K 아파트를 그렇죠. 받아들이게 수입을 네. 지금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로. 받아들이고 네. 나중에 가서는 바닥 난방도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중국은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나는 내 편한 대로 신발 신고 아파트 생활 하려다 하는 데는 바닥 난방을 안 해도 돼요. 예. 그러나 나는 바닥 난방을 깔고 들어간다 하면 현관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우리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이게 동시에 한 아파트에 그런 여러 가지 예, 구조물이 다르겠네요. 중국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향후에는 지금 우리의 가장 쾌적하고 유생적이고 열 효율적인 바닥 난방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그 우리 서금석 생각을 해요. 회장님, 예. 저랑 같이 중국으로 가시하고 있는데요. 감독님은 왜 가시는? 아니 갑자기 숟가락을 안 왜 그러냐면 우리 K 아파트 수출을 가려면 거기는 뼈만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단지로 형성된 우리 K 아파트를 가서 보급을 해야 되죠. 보급을 해서 저랑 같이 사업을 들어가야 되죠. 이제. 그래서 2010여 년 전에 한국의 그 보일러 네. 바닥 난방 공사하시는 그 보일러 업체들이 중국에 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죠. 실제로.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는요, 나중에는 우리가 어떤 아파트에 살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떠신가요, 회장님 보시기에는요? 저는 이제 아파트 우리 그 국토연구원인가 거기서 작년에 조사를 했대요. 집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한번 평균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으로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10.3시간 정도 되나 봐요. 24시간 중에. 네, 24시간 예. 중에. 그러면은 13시간이 넘는 시간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 국민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3시간이니까 거의 거기에 맞먹는 시간을 집에서 독서를 한다거나 식사를 한다거나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낸다거나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이런 생활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의 집에서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힐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모는 시간도 보통 한 2.3시간 된답니다. 그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훨씬 많다면 업체들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어디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겠네요. 집에 더 많은 투자를 네. 하겠죠. 그럼 더 보다 많은 최첨단 기술이 아파트에 장착되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힐링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안에서 모든 걸 좀 해결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옛날에는 생길 수도 단지 있겠네요. 내를 네. 벗어나지 일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집
밖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중국이나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도 예. 서유럽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들의 그런 문화 문화 패턴이 자체가 있습니다. 다르니까. 근데 점점 서유럽 쪽도 우리 한국의 바닥난방 아파트를 관심 있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럼 몽골 쪽이나 네. 이제 중국은 사실 우리의 아파트 문화를 수출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우리 걸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동남아시아나 땅이 흔들리지 않는 곳이라면 우리 아파트,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충분히 수출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문화적 가치가 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신 분들의 생활 패턴이나 문화나 공동주택 생활 문화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갖춰내면 충분히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이고 회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게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트랜스포머처럼 아파트가 네. 점점 훨씬, 발전하고 네. 있어요. 네. 아파트를 사랑합니다. 네, 혹시 두 분은 뭐 아파트에 좀 이것 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시설이나 문화 같은 거 있을까요? 예. 그 생활을 이제 편리하게 하고 또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주거 활동도 좋고 다 좋은데 요즘 같으면 지진이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화재가 또 요즘에 많이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 나면은 못 내려오고 거기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 진짜. 그래서 저는 네. 그런 그 안전에 관련된 그런 그 그렇습니다. 뭐라고 그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예. 화재가 났다. 밑에서 뿅 하고 내려와고 한 2, 3초 만에 밑으로 한 23초 밑으로 내려오는 뭐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이 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 빨리 그게 가면 추락일 것 같은데요. 아 마지막에 우선은 딱 잡죠. 아, 딱 잡아주는 거 있어야 돼요. 예. 이런 것 좀 개발이 되면 안 될까요? 될 겁니다. 예? 될 된대요. 거예요. 아직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30년 전에 아파트 보면 예. 집안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아, 근데 지금의 거의 모든 아파트,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네. 다 갖추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또 대세가 안전이지 않습니까? 네, 안전이죠. 고층 아파트의 안전에 대한 건축 시공사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사시는 분들이 이 안전에 대해서 또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은 거기에 발맞춰 나갈 겁니다. 실제 제가 또 연구하고 생각하기에는 있네요. 예. 이제 미래형 아파트는 AI 아파트가 아닐까라는 AI. 생각이 들어요. 어. 네. 맞습니다. 뭐든지 그냥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뭐 설거지하기 싫어요? 설거지해줘. 그러면 알아서 지가 해주고. 뭐 청소기 돌려줘. 알아서 돌려주고. 빨래해줘.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모든 걸 이루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아파트 제 소망입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혁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아파트 혁명. 네. 그리고 또 하나 혁명은요. 또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많아요? 그 시설 투자에 비해서 문화적 그 투자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 공연장을 만드는 거예요. 오, 멋있겠다. 그런 데 출연하고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조그마한 소 공연장 공연장으로? 같은 거.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회장님 모시고 네. 소공연장 가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저기 모시라고? 서금상 회장님이 그 아파트 거주 주민이 아니실 것 같아요. 아, 회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아유 뭐 오늘 이렇게 있군요. 네.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게요. 사실 역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또 책으로도 또 좀 네.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한국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아파트를 보면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했어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닌데 프랑스의 지리학자가 근데 저는 그 아파트 혁명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바닥 난방부터 시작해서 현재 아파트에 관리하는 그 관리 문화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혁명을 이라는 주제를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류 역사상 신석기 혁명, 다음에 산업혁명, 그다음 우리가 정보통신혁명, AI 혁명. 네. 최근에 지금 이 시대가 AI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AI 혁명조차도 아파트에 장착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관리 종사자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또 관리 주체나 관리 감독자가 주택관리사고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누리고 있다. 그분들에 대한 노고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아파트 하게 되면은
건축하면 혹은 이제 부동산 정도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오늘 굉장히 문화라고 하는 맞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다 네. 모아져 있는 네. 정말 문화의 결정체네요. 네. 네. 예. 아유,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사실은 아파트 그렇게 해서 너무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곳이 아파트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아파트들을 보면 저는 좀 꽤 오래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라 뭐 살기 좋고 뭐 쾌적하고 좋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오늘 우리 서금석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 커뮤니티의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은 더 재미있는 일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항상 그 아이들 걱정을 좀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어떨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딸들은 앞으로 살판 났다. 네. AI가 청소 다 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고생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아유,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열린마당 오늘은요, 초대석으로 함께 했는데요. 두 분 다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걸 위해서 좀 그러게요.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 보면서 저희도 좀 희망차고 많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맞습니다. 예. 예. 즐거운 시간들이었고요. 저희 열린마당은요, KBS 홈페이지와 플러스 앱,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린마당 여기까지 오늘 시간들 함께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